3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에 내란 재판에도 계속 참석을 불응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이 그랬듯이 소환 조사도 그리고 강제 구인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땅히 불러서 조사할 방법은 여전히 없는 거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도 특검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압적인 수사 방식만 채택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효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을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쓰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 각기 다른 특검이 이렇게 연발적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렇게 소환 조사의 사유 자체도 좀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좀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서 실적 압박을 느끼는 특검이 계속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 정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윤 의원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진술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핵심은 그동안은 전화 받은 적 없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진술 내용은 이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전화를 해왔다. 그래서 김영선을 밀어달라. 당선인의 뜻이다. 윤석열 당선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취지로 말을 전했고 이어서 두 번째 전화 통화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에서는 장제원 전화 받았냐? 그럼 됐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확인이죠. 자, 윤상현 의원이 기존과는 정반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전화 두 통 받은 거를 다 인정하면서 하지만 본인은 당에 저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면서 본인은 또 빠져나옵니다. 일단 저 내용은 기존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이고요. 자, 그러니까 전화는 받았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고 본인은 빠져나가고 기존 진술은 뒤집고 이렇게 되면 그냥 각자 도생으로 나라도 살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 양치기 소년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증거가 나오면 말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말 바꾼 것도 또 거기에 해당되는 탄핵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나오면 또 거짓말하고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통화 내용 그 담화를 해고 그 국민들 앞에 담화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 그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그 의원은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음성 녹음 그 통화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윤상현 의원도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그랬다, 상의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바로 특검 가가지고 무언가 빼도 박도 못한 증거 제시해버리니까 바로 말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어떤 변명들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장제원 의원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명선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장제원 의원하고 통화했지? 창원 거기 공천 잘 돼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일부러 끼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건 뭐 확인된 부분은 예, 아니에요. 그렇게, 개인적인.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팀에서 제대로 진실 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고 장제원 의원이 당시 인수위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진실성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무 개입이라고 통칭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어떤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처벌 사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화가 이 공관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는가, 인과성이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 닿지는 못하고 있고 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